결국은 기존의 대장이었던 에코프로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신고가 내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는 결국 시장에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가 네. 신고가 경시 나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윤성 FNC 장비주죠. 네. 신고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네. 수요일 날 밀리긴 했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전고점 돌파 시그널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만약에 돌파를 해버린다 네. 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본다면 네. 2차 전지에 대한 뷰나 어떤 트레이딩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에코프로 공매도를 말씀하시는 분들은 비싸다라는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추세 추종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뭐 미국의 유명하신 분들, 그러니까 마크 미너비니의 최근에 저서를 이제 한국에서 출간된 초수익 성장 이제 책을 보면 PER만큼 가장 쓸모없는 지표는 없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비싸다 안 비싸다는 사실 시장에서 정해주는 거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거는 뭐 할증을 얼마를 줘야 된다, 밸류에이션에 뭐 프리미엄 얼마 줘야 된다, 또는 할인은 지주사니까 뭐 할인을 15%, 20%, 30% 해줘야 된다. 사실 그건 그러니까 그만큼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뭐 절대적으로 싸다 비싸다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사실 시장에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 그 개인들이 매매할 때는 PR은 싸다라는 거는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엉덩이 싸움 하면 이길 수 있죠. 근데 비싸다의 개념은 너무 함부로 저는 안 썼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만약에 추세 추종 네. 전략을 관점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가 상방을 네. 뚫어버리면 일단 네. 그 추세를 믿어야 되고 그렇죠. 2차 전지가 다시 주도권을 네. 가져간다라는 네. 개념으로 시장을 봐야 된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에코프로가 예를 들어 다음 주나 늦어도 6월달 안에 신고가 경시 나왔을 때 눌림목이 깊게 들어갔던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있잖아요. 걔네들도 좀 반격이 같이 따라 붙을 것 같은데.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어차피 결국은 시장의 돈은 지금 신고가 있는 애들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국은 기존의 대장이었던 에코프로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 신고가 내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는 결국 시장에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LNF를 굳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야지는 저는 큰 의미 없다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다음 주에는 얘가 덜 올랐으니까 다음 주에는 얘가 좀 더 반등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뭐 사실 트레이딩의 묘긴 하겠습니다만 굳이 LNF가 많이 떨어져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에코프로나 코스모 신소재 그냥 센 놈에 더 집중하는 게 더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냥 저는 아직 에코프로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는 에코프로가 더 가능성 보는 거는 통상 사실 세 번째 고점이라서 좀 무서운 자리기는 해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박스 상단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당분간 요 플레이가 나온다라고 하면 네. 지금 사실 좀 오늘 좀 올라서 중간보다 지금 이제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되게 애매한 포지션이긴 해요. 사실 위에 올라가면 분명히 전고점이었던 한 70, 80만 원대 가면 분명히 누군가는 매도하려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죠? 그러면 또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차라리 여기를 뚫고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고점을 이 주식의 고점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후행적으로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여기 고점에서 보면 거래대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네,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고점 대비해서 조금씩 줄여가고는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이, 그러니까 시장의 상황이나 또는 새로운 주도주, 너무 강력한 주도주 또는 반도체 쪽으로 시장의 매기가 확 쏠려버렸을 경우에는 에코프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도 섹터의 지위를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후행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고점이다 저점이다는 추세 추종자 입장에서는 네. 추격 매도를 결국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갈 때 올라사고 내려올 때도 추격 매도하면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고점을 우리가 맞출 수 없다. 근데 사실 확실한 고점에 징후를 주는 거는 사실 요런 스타일처럼 올라갈 때 뭔가 거래량이 확 쥐어 짤 때가 나와요. 이게 보면 가속도 올라갈 때 분명히 이제 올라가면서 그 경사도 가팔라졌고 그 거래량도 엄청 많이 나왔죠. 네.
이제 그러니까 다음 이제 두 번째 고점 트라이 할 때 거길 넘지 못했고 세 번째도 넘지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아직은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만약에 주봉상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거는 30주선이거든요. 네. 30주선이 아직은 이제 상승이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서 누울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전 비중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시 사더라도. 지금 분명히 사실 이격도 많이 벌어졌고 분명히 많이 벌어져 있는데 뭐 주가가 내려오든 아니면 기간 조정을 거치면 올 연말까지 기간 조정을 거치면 왜냐하면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급락 나오진 않을 겁니다. 급락 나오면 누군가가 또 리바운드 또 매수할 사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 올라오면서 이게 또 주가가 수렴하는 구간이 올 건데 만약에 30주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네. 밀린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는 좀 물량을 좀 많이 처분해야 되죠. 근데 지금은 분명히 매매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투 인베스팅보다는 트레이딩의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굳이 여기서 뭔가 인베스팅으로 이거 100만 원 가도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200만 원 아니 200만 원은 좀 그렇다 치고 150만 원과 두 배잖아요. 네. 두 배 간다고 치면 근데 사실 반도체 244만 원을 목표가 제시한 분이 있죠. 계세요. 그분이요. 네, 네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분 사석에서 뵀는데 네. 세뇌당할 뻔했어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더 가면 거기서 붙는 거지. 여기서 뭔가 더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네. 방향성이 상방으로 정해져서 고점을 돌파하면 트레이딩의 관점을 한번 그렇죠. 진입 가능하고 올라갈 때 분명히 그러면 제가 실기를 했었던 거는 이때도 그랬었거든요. 이때도 사실 이때에서 다 이제 싼 고점이고 다 눕기 시작하니까 팔고 나오자 했는데 다시 또 리바운딩이 나와서 올라가기 시작했었어요. 네. 사실 이게 작년 석 달 재미없다가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에코프로도 요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때랑 지금 사실 많이 다르죠. 네, 다르기도 하고 분명히 이게 시간이 지나서 옆으로 갔을 경우에는 금리 환경도 분명히 달라질 거고 다른 주도주들도 지금 명확히 2차 반도체라는 주도주들이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수급을 나눠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이런 강력한 이때 올라갈 때 보면 다른 종목들은 하나도 안 올라가고 2차 전지만 올라갔잖아요. 네. 이때 올라갈 때. 근데 지금은 좀 다르다라는 거. 수급을 결국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분명히 조금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인베스팅보다는 타이밍 트레이딩으로 하는 게 좋고 그 저는 탄력이 예전만큼 뭐 사놓고 멍 때리는 네. 그래서 쭉쭉쭉 올라가는 네. 흐름보다는 속도는 좀 늦춰질 수는 있다. 네. 수급이 나눠지기 네. 때문에 이거 좀 과감하게 튀면 정리하고 네. 좀 다시 떨어지면 사고 그런 관점이 저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